I'm Lisa. 네, 한국어 교사에 관련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근무하는 지금도 교실인데요. 국제학교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그런 여건은 사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작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사의 그 국제학교 취업에 대한 건 사실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할 때 국제학교를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사의 처우는 사실 그리 좋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냥 시간 강사 정도의 그런 대우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를 낮춰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공부나 노력이나 정말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좀 처우가 그에 비해 너무 좀 네,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저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는 국제학교의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에는 비인가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가가 된 학교, 즉 말해서 고등학교가 인정이 돼서 인가가 된 국제학교로 나오게 되면 검정고시를 따로 보지 않아도 고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인가국제학교라고 하고요. 비인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졸업을 하고도 검정고시라는 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인가든 비인가든 한국어 교사를 뽑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하나당 한국어 교사를 많이 뽑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명에서 두 명, 한두 분 정도만 뽑기 때문에 굉장히 자리가 잘 나지도 않지만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파견을 나갈 때도 영어 공부에 기본적인 성적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회화, 의사소통이 돼야지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학교도 사실 말 그대로 국제학교,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국제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다닌다고 해도 한국어 교사가 만나는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외국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국어 교사가 이제 비인가나 외국인 학교에서는 국어 과목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학교는 초등 국어 선생님들은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은 영어권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업은 세종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업 내용이나 진행을 한국어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영어로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영어로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로 영어로 수업을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교실 자체가 제 사무실이 되는데요. 이 교실 자체가 사무실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교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4시 10분까지인데요. 그 시간 동안 자기 교실에서 머물면서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동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수업 준비를 제 교실에서 하고 기다려서 그 수업 시간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서 제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일 5시수씩 5시간씩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5시수씩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수업 시간 외에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준비한다든지 미팅이 잡혀 회의가 있다던가 아니면 점심시간과 아니면 휴식시간에 아이들의 그런 듀티,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그 점심시간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가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본인 절제가 잘 되고 자신의 일에 좀 이렇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면 정말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 시수는 주어지지만 수업 계획이라든지 교재 선택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그거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약간 이 선에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서는 모든 회의가 다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되고 모든 전체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아니면 디파트먼트 회의라고 해서 자기 부서 회의가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대1 뭐 IT와의 미팅 또는 이제 헤드 다시 말해서 교장 선생님과의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학년 계열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버티컬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고요.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적을 할 때는 커멘트 위주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성적이 뭐 발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나가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성적이 아닌 그냥 코멘트 수업의 진행이 어떻게 따라오고 이 정도 서술형으로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는 레슨 플랜을 짜던가 아니면 미팅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가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점은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모여있는 교실이 없고 교실에 다 각자의 교실에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고 어떻게 되면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게 적성에 굉장히 맞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파견을 할 때는 저만의 일이라기보다는 어학실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의 또 다른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이제 혼자 레슨 플랜을 짠다던가 집중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독립된 교실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신의 그 페이스에 맞게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개인적인 사담 같지만 국제학교에서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코멘트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